자, 단기 공략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드올림 SFA 반도체 어떤가요? 하셨는데 방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어차피 우리는 IT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스윙으로 해서 5% 혹은 이제 10% 범위까지로 기준을 잡아서 편입의 기준. 근데 그때마다 이제 사실상 어떻게 됐어요? 변동거래량 최소 1,500만 주, 2,000만 주를 놓고 좀 들여다보면서 그래야만 이제 이쪽 종목도 변동이 우리가 원하는 사실 이런 시원한 흐름 15%, 20% 이러한 흐름, 15%또 이러한 흐름 이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최근의 기준에서는 거래가 이제 좀 수반됐다가 멈춰주고 수반됐다 멈춰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지금 현재 기준은 뭐 수익 기조일 수밖에 없죠. 최근의 흐름에서 뭐 저점에서 계속 고점이 올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스윙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추세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주 추세선, 뭐 단기 추세선 이 정도 범위에서 그리고 가져가시더라도 이제 어차피 IT 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 이상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다만 변동성의 확대를 기준으로 놓고 들어가신 거라면은 차익 실현하시고 수수료 나오는 범위에서 뭐 차익 실현하시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는 기점에 들어가시면 되죠. 보통 이제 이 정도 중형주급 이상 사이즈 대형주 그리고 정상적이잖아요. 응? 정상적이잖아요. 주요 주주 지분이나 매출이나 이런 부분, 실적 부분. 그래서 이런 쪽은 개장 초부터 거래가 터집니다. 일단은 변동이 크게 나올 때는 개장 초부터 중대형주의 성격이 그렇죠. 정상적인 종목이 개장 초부터 변동성이 확대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러한 부분 거래량 터지는 부분에 다시 눌려서 실패되더라도 또 꼬리가 달리는 흐름이 있더라도 그러면 스윙으로 전환하면 되니까 차익 실현했다가 거래 터지는 날 재접근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파기지국 종가 베팅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대사님께서는 단기 공략을 이렇게 이제 하시다 보니 어차피 방안의 교육 기준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잡아서 설명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도 원래는 전파기죽을 장중 기준에서 좀 설정을 해드릴까 하다가 오늘 또 종목도 많았고 또 이제 중간에 외부에 계신 그 문자 서비스 받으시는 분께서 야 이런 거 뭐 다 오르고 주면 어떻게 막 이렇게 좀 항의도 있으셨고 그래서 좀 주춤했는데 예를 들면은 11시 반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시가가 4,800원이고 고점 형성하고 거래는 터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돌릴 때 지나고 보니까 보이죠? 지나고 보니까 그게 실패가 돼요. 실패가 되는 것도 많아요. 얘가 우연찮게 운 좋게 올라온 거지. 여기서 돌릴 때 1차. 그래서 석 선생님 전파기지국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송에 갖고 나갈게요. 어차피 종가 베팅도 하셨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계산기 놓고 보시면 그러니까 종가 베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 관점이 요 관점이 5,190원 저때 당시의 기준 고점이 5,190원 그리고 이 종목의 이제 시가 저가 부분 저가가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고요 5,190원 그리고 시가 부분이 4,800원 또 저가 부분이 4,730원 시가가 얼마요? 고가가 얼마요? 이 당시 기준에 5,190원. 거래량 터졌잖아요. 이건 변동 거래량 확인 안 해도 터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절반이 얼마예요? 5,060원, 뭐 3분의 1이 5,060원, 거의 뭐 5,000원 수준이죠. 5,000원 전후 수준. 그럼 여기까지 내려온 게 5,000원 전후 수준이란 말이에요. 3분의 1 지점까지로 감안한다면 5분봉 기준에서도 뭐 이 정도 범위까지는 편입이 가능하죠. 그 이후에 여기까지 올라올 때 중간에 삐끗대긴 했지만은 요거 벗어나고 나면은 여기까지 쭉 뻗어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얼마예요? 5,890원이죠. 5,890원. 이때부터는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밑에서 잘 편입이 되셨다라고 했을 때 5,890원 그리고 시가가 이제 뭐 4,800원의 기준이었으니까 5,890원 이렇게 되면은 1,000원이니까 벌써 뭐 20%가 수익이 난 상태죠. 그럼 2% 혹은 4% 혹은 2.5, 5% 이런 식의 저점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1시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안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버겁잖아요. 예? 여기서 돌릴지
못 돌릴지. 못 돌리면 손절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기회가 없고 오버나이트 하기는 우리는 싫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오버나이트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한 이후에 나머지 일부만 오버나이트 한다. 이게 이런 큰 조정이 없이 그냥 쭉 뻗어 올라갔을 때. 근데 이제 거꾸로 종가 베팅 했습니다. 그러시니까. 근데 아무래도 뭐 우리가 상한가에도 차익 실현을 하고 대처를 하지만, 일단은 어찌됐건 오래간만에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을 형성시켜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오래간만에. 그래서 일단, 오늘 종가 대비해서 눌린다기보다는 좀 띄워놓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좀 사실은 막연한 기대감이죠. 어찌됐건 시간에서 좀 보시면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27%짜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시 이후에 시간 내에서 상한가로 말아 올려버리면은 그럼 뭐 내일 갭상승 나오겠죠. 그러면 갭상승 나온 이후에 어떻게 돼요? 갭상승 이후에 고점 찍고 조정이 나오거나 했을 때 차익 실현 범위 기준 설정 대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전파기주국은 뭐 제가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 추정을 해봤을 때 거래대금이 일단 1,000억 이상 터져서 시장의 관심에 놓여졌고 주가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세진 상태이고 그러고 나서 27%의 강세까지 주가를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땡겨놨고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시간 내에서 이제 뭐 어떻게 형성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내일 갭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눌려서 시작하느냐. 사실 5대5기 때문에 갭상승 몇 퍼센트 뭐 글쎄 이게 한 뭐 갭상승 막 20% 10% 뛰어 올릴까요? 그러기에는 오늘 거래대금이 너무 큰데 종가 베팅은 오히려 좀 부담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찌됐건 지금 시간의 전량 기준이라면 4시 이후에 상한가 집어넣어 놓고 흘러간다면 내일 갭상승은 일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점 형성하고 눌리면 무조건 차익 실현하신다는 거 일단은 그렇게 대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가 좀 어려우시고 나 컴맹이라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에는 주력주 위주에서 또 대형주 위주에서 좀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지금 시장의 추세라면은 뭐 대형주 위주에서 큰 문제가 없죠. 대형주 위주에서 대처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오늘 뭐 안트로젠이라든가 안트로젠은 좀 아쉬운 부분이 뭐예요? 분봉 기준에 이제 고점 형성하고 전량 차익 실현이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꼬리 달고 돌릴 때 2%의 기준. 그러니까 5만 500원의 기준. 그럼 한 차례 더 수익 뭐 10% 이상의 수익 잡아갈 수 있었던 종목인데 그게 좀 아쉽고 지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면 결국은 전량 차익 실현이죠. 그죠? 고점 대비 또 밀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가고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전량 차익 실현이 맞지 않나. 예? 교육의 기준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은 요게 이제 오늘 좀 화두가 된 건데 일단 예쁜 공대님께서 올려주셨고 9시 24분에 그러고 나서 청계산 힐링님도 들어가셨다고 그러신 거죠. 11시 반에. 그리고 이제 예쁜 공대님 갖고 계시면서 이제 VR이라든가 진입되면서의 흐름 그렇게 해서 두 차례 더 눌림목 나올 때 편입의 기준이 설정됐었는데 결국은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이 잡힌 거죠. 2시 넘어서는 결과론적인 흐름이 아니라 결국은 1시 이후에는 우리는 가급적이면 안 들더라 보잖아요. 앞부분에 차익 실현 좀 했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뭐 2시 이후에 들어가셨다 하면 3,700원에서 또 3,900원 수준까지 200원 정도 수준에서 눌림목에 절반 이상 전량을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 전량이죠. 이제 고점 대비 밀린 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일 다시 들여다 본다 할지라도 전량 차익 실현이 맞는 거고요. 카페24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은 뭐 일찍 개정주에 쭉 따라붙어서 수익을 내신 분들의 기준이라면 모를까. 그리고 요 고점에서죠. 요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고점을 뚫고 움직였다라고 해서 따라붙었던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52,500원, 그러니까 51,900원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52,500원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손절. 그리고 그 당시에 잡아들인 저점 돌리는 흐름의 기준이었다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재편이 기준 잡을 데가 없죠. 뭐 막판에 우리가 따라붙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막판에 오히려 종가가 올라갔다 할지라도 또 막판에 붙어서 수익이 낮다 할지라도 이거는 교육대로의 기준에서는 접근 범위가 불가능. 또 코스모 신소재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들어가시고 나서 차익 실현, 그 재접근이 불가능. 만약에 들어갔다면 12,800원 들어갔다면 손절. 풍국주정 마찬가지. 예. 그렇게 해서 오늘은 뭐 단기공략주가 어제 또 그제만큼 아주 어마어마한 변동을 잡아간 종목은 없어요. 그리고 뭐 오늘 기준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개별 매매 뭐 상한가도 잡으실 수 있었겠지만 로보로보 정도가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면서의 상한가고 로보로보도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이에요. 우리는 뭐 아예 접근 범위를 안 가져갔겠죠. 장중 기준에 녹십자 MS인가요? 상한가 들어갔다 이제 다시 풀렸는데 어차피 그쪽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었습니다. 어찌됐건 어제 대비해서 오늘은 좀 또 그제 대비해서 오늘은 좀 한산한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전파 기주국 전략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안트로젠 기준의 오늘 흐름에 대한 해석, 대한광통신에 대한 해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내일대로 또 단기공략주 또 주력주 수익 부분이 좀 월등하게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노바이러스도 7% 매수해서 수익 가져가도 되는지요 하셨는데 그거까지만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이노바이러스 3,700억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이 750억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일 이걸 들여다보죠. 내일, 그죠? 뭐 스윙의 관점보다는 뭐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몰라요. 아는 종목 자체가 아니고 오늘 들여다봤더라도 개별 매매 이상으로는 안 봅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이제 1,000억 넘겨졌던 흐름은 없었는데 요때 이제 한번 거래가 실렸던 흐름이 있죠. 이런 변동성. 이 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추세 매매 기준의 범위가 됐어요. 갭 상승 이후에 거래대금 터지고의 양봉.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이 뭐 예를 든다면 이런 종목을 많이 구해다 주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유비케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냥 빵 하고 치고 올려놓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의 흐름 그죠? 요만큼에서 방안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아 이거 거래대금이 한 번만 팡 터지면 되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터져서 상한가 수준까지 바로 따라붙을 수 있었고 거래대금은 계정초에 있었고 그래서 이거 7,000원 뭐 해서 들어갔죠.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뭐 시초가부터고 얘뿐만 아니라 플레이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안트로젠의 흐름에 연동돼 있던 좀 그쪽은 변동이 이제 좀 너무 출렁거리는 흐름이긴 했습니다만 뭐였죠? KM 뭔가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이제 가지고 계신다 뭐 그런 기준에서 내일 기준이 중요하죠. 내일 얘가 이제 내일 어찌됐건 1,000억이 터지려면 최소 180만 주 최소 180만 주 그 정도만 돼도 되고 공격적으로 본다면 150만 주 혹은 200만 주 그러니까 그 기준점에 단계별로 어떻게 거래량 거래대금이 형성되느냐 그러니까 요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또 요렇게 이런 내용을 오늘 야간에 추가적인 교육을 진행해 드리니까 교육 받으셔서 이제 대처하셔야죠. 외부에 계신 분들. 그래서 교육방에 대해서 이제 지금 특별히 할인해서 88만 원에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대처하시고 교육이 어려우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가입하셔서 수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공략주의 전략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예. 킹크랩님께서는 차익 실현 전체 하셨고 예.